뭐 이성이 발달하면 좌뇌, 감성이 발달하면 우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화는 허구라고 말하겠다. 근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책 어디 갔어요? 책. 네. 책. 네. 네.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 어떤 책인지 좀 짐작이 가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뇌를 열었다. 이거를 하니까 네. 네. 개두술. 이 좀 생각이 나고요. 예. 아무래도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인가 라는 생각을 네.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좀 좋아했던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최성화 교수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나 보네요. 잊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은 이제 부제가 수술실에서 찾은 두뇌 잠재력의 열쇠라고 돼 있어요. 저자가 라훌 잔디얼이라고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신경과학자인데요. 이제 신경외과라고 하면은 뇌 아니면 척추 쪽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뇌 수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15년간 수천 번의 뇌 수술을 하면서, 그리고 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잘못 알려진 뇌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요. 신경외과판 뇌부자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글 제목도 제목인데요. 뉴로 피트니스. 네, 영어로 된 부분이 좀 와 닿더라고요. 뇌 운동, 뇌 훈련 이쪽이 좀 초점이 되면 보시는 분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한테는 공부 잘하는 법, 성인한테는 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낼 수 있게 하는 법, 이후에는 뭐 이런 치매 늦출 수 있는 방법, 이런 훈련법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책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자의 이제 치료 경험 혹은 개인적 경험이 기본이 되고, 이 각 장마다 좀 부록처럼 뇌에 딱 걸렸어 라고 해서 이제 뇌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오해들, 그리고 괴짜 신경과학의 세계, 신경과학의 뭐 이론이나 발전 뭐 역사 이런 것도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두뇌 운동이라는 파트에서 신경과학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뇌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놀랐어요. 신경외과판 내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희가 내부자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저희 광고처럼 흘렀는데 네. 이 책의 저자분께서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부터 좀 보면요,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뇌 관련 일종의 썰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사람은 좌뇌적 혹은 우뇌적이다.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네네네. 뭔가 뭐예요? 좌뇌형? 네. 저 역시도 포함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성이 발달하면 좌뇌, 감성이 발달하면 우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신화는 허구라고 말하겠다라고 근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뇌 전체가 기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뇌 우뇌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로서 뭔가 흥미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제 머리 좋아지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ADHD 약인 메틸페니데이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에더럴,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쓴다고 하죠. 유학생분들에게도 많이 듣는데, 맞아요. 대학생 전체의 10%, 그리고 아이비리그에서는 전체의 20% 이상이 이제 한 번 이상 처방용 각성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 가짜약, 이제 플러시보약하고 각성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복용을 시키고 13가지 인지기능으로 나눠서 이제 서로 비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인지기능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은 모두 다 가짜약보다 각성제가 역시 성과를 향상시켜 주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분께서는 ADHD 진단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각성제를 복용하느니 그냥 한숨 더 자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각성제를 복용을 하면 약간 확실히 각성이 되고 기분이 좀 올라가면서 그렇게 내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난 먹었더니 이제 효과 확 있더라 라는 분은 저희 항상 얘기하죠. 진단받지 않은 ADHD였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이외에도 뭐 수면이나 뭐 명상 이런 부분 다룬 것도 참 신기했어요. 어쨌든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역시 구장에
머리에 좋은 음식 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참 정신건강에 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혹은 뭐 머리에 좋은 음식 추천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마인드 식단이라는 거랑 간헐적 단식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인드 식단, 요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요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 처음 들어요. 예, 이게 지중해식 식단하고 대쉬 다이어트를 결합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식단을 했을 때 이제 정신적인 퇴행을 막아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나이가 들면서 이게 노화에 따라서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는 치매에 걸릴 위험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저자도 아주 엄격하긴 아니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 마인드 식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인드 식단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를테면은 생선을 좀 먹기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은 아, 네. 네. 지중해식 식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헐적인 허기가 정신을 굉장히 명료하게 하고 감각을 일깨우고 또 뇌가 좀 더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극심한 배고픔으로 고통을 겪으면은 뇌에 있어서는 뇌의 천연 성장인자가 증가해서 뉴런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극심한 배고픔. 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야식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저도 뇌의 지금 좀 극심하게 배고픕니다. 그렇죠. 뇌의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어.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당분, 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 섭취를 줄임으로써 대신에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케톤이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도록 하면은 뇌의 신경가소성이 촉진된다고 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흥미로웠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신체가 지방을 좀 태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간헐적인 단식을 유지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간헐적 단식 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 널리 알려져 있는 부작용이 이제 키톤 레벨이 올라가서 좀 머리가 뿌연 느낌, 기억력 떨어져 있는 느낌을 오히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계속 식사 잘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역시 머리가 또 많이 뿌연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키톤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키톤이 올라가 있으면은 머리에 안 좋은데 저자가 권유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뇌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 좀 해보셨나요? 저는 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 보고 나서 좀 맑아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좀 네. 맑아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는데 네. 역시나 뇌의 천연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엔 하진 않는데 예전에 간헐적 단식 한창 유행할 때 했었거든요. 확실히 좀 깨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침을 먹지 않는다 저자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침을 먹지 않거든요. 아침 식사 안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내가 안 먹어서 내가 좀 이렇게 맹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약간은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쵸. 근데 어쨌든 이 저자는 이 아침 식사가 하루 식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 안 드시거나 혹은 못 챙겨 드시는 분들 너무 부담감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다른 끼니에 비해서 유독 아침 식사를 챙겨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저는 진료실에서 아침 식사를 되게 강조할 때가 있는데 네. 다른 모든 분들에게 그러는 게 아니고 늦은 시간에 폭식이나 야식, 과식으로 이어져가지고 체중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뭐 구토를 하게 되거나 밤 시간에 폭식하게 되는 분들 잘 들어보면 그 전까지 살을 빼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혹은 너무 식욕이 없어서 아침, 점심 네. 계속 안 먹다가 그렇게 안 먹으면 당연히 폭식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아침이 아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규칙적인 균등한 식사가 중요하다는 걸 더 말씀드리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단 조절이라든지 또 뭐 특히 합성화합물이 들어있는 자연식품의 섭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책에 소개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건강식품의 섭취를 지지하고 어떤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잡지의 설립자가 있었는데 이 설립자가 TV쇼에 나와서 뭐 자연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네, 저는 뭐 100살까지 살 겁니다 라고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라고 해요. 네. 네. 이게 참 네, 웃픈 뭐, 얘기인데. 그렇죠. 네,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네, 네.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약을 드시라고 하면은 뭔가 그거는 의사들이 너무 약만 권한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식단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권하게 되면은 아 이쪽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네. 좋은 참의사. 방법이다. 네. 참의사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약이 꼭 필요한 순간에는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고요. 저희도 사실 진료실에서 좀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성인이 되면 뇌가 변화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린 시절 뭐 트라우마나 심한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뇌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분들, 계속 우울하거나 불안한 뇌, 이럴 경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라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신경 가소성이란 거죠. 사람의 뇌는 성인이 돼서도 변한다 라는 건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극단적인 예시들을 들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너무 난치성 간질을 앓아서 한쪽 뇌를 그냥 다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해요. 네. 본인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제 그 다음에 한쪽 뇌가 없어지면 정말 이제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한쪽이 마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없어지는데 3년인가 뒤에 만났더니 아이가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하는 상태로 그러니까요.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남은 부분들이 그 기능을 가져와서 새롭게 배우고 실행하기 시작하고요. 뇌의 부분들이 새롭게 연결되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성인이 돼서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무리 강한 트라우마 혹은 오래된 우울증에 의해서 뇌가 좀 손상받은 분들도 실제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또 뇌가 건강한 방향으로 서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자가 에필로그에 쓴 내용처럼 아직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더 정신건강이나 뇌건강에 안 좋은 영향들을 주는 것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책이나 뭐 저희의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뇌에 대해서 잘 알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